여러분,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1초 만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갑자기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 빛처럼 빠른 기술을 써서 돈을 더 빨리 굴릴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서 돈을 꽉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바로 이 돈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B2B 핀테크가 만들어낸 최신 결제 기술부터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실제 사람들의 화폐 사용 패턴까지 살펴볼 건데요. 혁신적인 기술과 우리 인간의 뻔한 현실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짜릿한 교차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돈의 속도, 실시간 결제의 원리,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의 어떤 골칫거리들을 해결해 주는지 볼 거고요. 이어서 실제 돈의 유통 속도, 그리고 케냐에서 있었던 사라프 화폐 충격 사례까지 훑어볼 예정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돈의 속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향한 갈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보이시나요? 무려 3,070억 달러입니다. 2025년 3분기에 발생한 실시간 결제 규모예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요새 유행하는 금융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거든요.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실시간 결제란 과연 뭘까요? 마치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처럼 돈을 쏜다는 겁니다. 예전 방식이랑 지금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옛날 지금도 쓰이는 기존 소금 시스템들은 진짜 답답했잖아요. 평일 은행 문 열었을 때만 되고 꼬박 하루가 걸리고 수수료도 꽤 비쌌죠. 그런데 최신 실시간 결제, 보통 RTP라고 부르는 이 녀석은 다릅니다. 주말이건 새벽 3시건 상관없어요. 1년 365일 언제나 단 몇 초면 끝납니다. 게다가 최신 핀테크 플랫폼들을 쓰면 대부분 무료란 말이죠.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된 겁니다. 이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세 단계로 쪼개서 볼까요? 첫째, 개시. 옛날처럼 거래를 뭉탱이로 모아놨다가 밤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누르는 즉시 개별적으로 시작됩니다. 둘째, 처리. 최신 네트워크를 타고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셋째, 확인. 단 몇 초 만에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불가능합니다라는 알림을 받아요. 돈이 공중에 떠서 증발할까 봐 조마조마하던 그 대기 시간이 아예 사라져버린 거죠. 세 번째 파트, 실제 비즈니스 문제 해결입니다. 진짜 단 몇 초가 사람 살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사업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네 가지 상황 완전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금요일 밤 늦게 런칭 끝내고 밤 11시 59분에 월급을 쏴도 자정 전에 직원 통장에 딱 꽂힙니다. 주말 내내 돈 안 들어올까 봐 맘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당장 돈이 필요한 프리랜서 대금 결제부터 주말에 팍 터져버린 재고 주문 처리까지 굳이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게다가 송장기한 늦어서 엄청난 연체로 낼 뻔한 아찔한 순간도 즉시 송금 한 방이면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정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죠. 자, 기술이 여기까지 왔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해 조금 불편하지만 핵심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기술적으로 돈을 빛처럼 빠르게 보낼 수 있게 된 건 알겠는데 그럼 현실에서 우리 사람들은 과연 그 기술을 써서 실제로 돈을 그만큼 빨리 돌리고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 돈의 유통속도, 그중에서도 보유기간이 보여주는 진짜 경제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25년에 나온 아주 흥미로운 논문에서 가져온 개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평균 보유기간입니다.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뜻은 단순해요. 내 계좌에 돈이 딱 들어온 시점부터 내가 그 돈을 딴 데다 쓸 때까지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옛날처럼 나라 전체 통계로 대충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서 개별 거래 데이터를 하나하나 추적해서 이 속도를 엄청 정밀하게 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케냐에 사라푸라는 디지털 지역 카페가 있거든요. 그 방대한 데이터를 돌려봤더니 와, 충격적이게도 전체 잔액의 58%가 사실상 정지 상태였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1초 만에 돈을 쏠 수 있는데 막상 절반이 훨씬 넘는 돈은 누군가의 지갑 속에서 아예 쿨쿨 잠만 자고 있었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극과 극으로 나뉘는지 한눈에 보여주거든요. 이쪽을 보시면 돈이 들어오자마자 몇 분, 몇 시간 만에 바로바로 써버리는 엄청 역동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쪽 끝, 꼬리 부분을 보세요. 어떤 돈은 진짜 몇 달 동안 꼼짝도 안 합니다. 그냥 평균값 하나만 띡 보고 이 정도 속도구나 라고 생각했다가는 이런 극단적인 인간의 진짜 지출 습관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화폐의 충격, 즉 진짜 큰일이 터졌을 때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입니다. 여기 한가운데 산처럼 확 솟아오른 부분 보이시죠? 2020년에 케냐 나이로비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충격이 덮쳤을 때의 주간 송금량입니다. 잔잔하게 흘러가던 선이 위기가 터지자마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록다운 때문에 당장 소득이 끊긴 도시 빈곤층의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먹을 밥이 없는데 돈을 통장에 묵혀둘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식료품 사느라 써버린 거죠. 나이로비 지역에서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돌던 돈이 4월 한 달 동안 무려 3번 이상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 위기가 돈의 회전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예요. 두 지역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의 대도시 나이로비는 위기가 터지자마자 그 즉시 송금량이 퍽 하고 치솟으면서 완전 패닉에 빠졌습니다. 근데 오른쪽 농촌 지역인 키난고 화레를 보세요. 도시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피난을 오면서 충격이 서서히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오르긴 오르는데 약간 시차를 두고 훨씬 느리고 완만하게 이어집니다. 똑같은 팬데믹인데도 동네가 어디냐에 따라 경제가 반응하는 템포가 완전히 달랐다는 뜻이죠. 이 롤러코스터 같은 흐름을 타임라인으로 싹 정리드릴게요. 먼저 4월, 팬데믹이 빵 터지면서 도시의 화폐 유통 속도가 폭발합니다. 그러다 7월쯤 되니까 제한 조치가 좀 풀리면서 경제가 슬슬 안정을 찾아요. 그런데 10월, 여기서 아주 인위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시스템 운용진이 가만히 보니까 안 쓰는 계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사라프 화폐의 무려 27%를 시스템에서 강제로 회수해버립니다. 엄청난 개입을 한 거죠. 이 전체 잔액 그래프를 보시면 10월쯤에 선이 아래로 뚝 절벽처럼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그 잠자는 돈들이 삭제된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인간의 심리가 하나 나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쓰기 바빴던 나이로비 도시 사람들은 이 조치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뺏길 돈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농촌 사람들은 달랐어요. 자기들이 애지중지 모아둔 돈이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그때부터 잠자던 돈을 꺼내 막 송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책 하나를 던졌는데 두 동네의 반응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복잡한 데이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대체 뭐냐는 거죠. 옛날에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하나 내면 몇 달 뒤에나 통계청 자료 보고 효과가 있었구나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평균 보유 기간이라는 디지털 기록을 통해서 정책을 던지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장이 돈이 어떻게 꿈틀거리는지 그 경제의 맥박을 실시간으로 짚어볼 수 있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두 축을 쫙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돈을 1초 만에 쏠 수 있는 완벽한 진짜 끝내주는 배관을 깔아놨습니다. 막히는 곳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파이프라인이 기가 막혀도 결국 그 안으로 물을 흘려보낼지 말지 그 수도꼭지를 잡고 돌리는 건 위기 상황에서 벌벌 떨거나 혹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본능, 이 묘한 줄다리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돈을 빛의 속도로 보낼 수 있는 마법 같은 기술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다음번 거대한 위기가 우리를 덮쳤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빠른 송금 버튼을 미친 듯이 누를까요?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지갑을 꽁꽁 싸매고 돈을 꽉 쥐고만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